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용사용토TV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귀화인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역사의 사관에 대한 알아봤는데, 그리고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역사 인식에 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역시 오늘도 장기환 박사님을 모시고 드디어 역사 인식이 뭔지, 역사 인식에 대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러면 박사님, 그 한국 사회에서 역사 인식이가 있는데 도대체 역사 인식은 뭐예요? 역사 인식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리고 어떤 역사 인식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역사 인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역사를 기록물을 외워요? 외우죠. 우리는 지금 우리 그렇죠.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역사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 역사는 E.F.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네. 그 E.F. 카가 뭐라고 했나니까, 역사는 기록물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거를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얘기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할 때 뭐 몇 시 몇 분에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그 기록을 갖고 하는 건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304명이 수장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거를 TV로 생중계를 해줬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생중계 맞아요. 그 TV로 보면서도 하는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건 뭐를 얘기하는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거기에 선장은 수장되는 걸 보고 뛰어나왔는데 거기에 관한 리더십은 뭔가?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게 바로 역사예요. 그러면 과연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당시에 뭘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길거리에 가서 자동차 사고는 119도 올 수 있고, 지나가던 네카차도 건질 수가 있고, 다 뭐 지나가던 차들도 사고를 수습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 나는 사고는 국가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경이나 해양경찰이나 해군이나 이거 애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 해경이나 해군이나 그거 지시, 그 국가 지시를 받아야지. 그래,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7시간을 갖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기록이 아니고, 그럼 왜 그 7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역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아주 무지무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 이제 바르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게 이제 바로 뭐냐니까, 일제시대 강점기를 바라보는, 우리 이제 일제 병탄시기라 그래요. 강점.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점령하던 이 시기인데, 여기에서 우리 이번 뭐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뭐 친일파가 어떠느니 분열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분열이 되냐면은 인식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 인식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인식을 하니까, 역사를 단순한 일제 36년 동안의 그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민족적 시각에 봤을 때는 참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일본이 와서 총칼로 우리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달리 인식하는 사람도 있죠. 일본이 와서 우리를 근대화를 시켰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함께 하지 못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개념에서 북조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통일의 대상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통일해야 되잖아요. 통일돼야죠. 근데 거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죠. 근데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인식을. 같은 현상,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식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북조선을 바라보는데 뭐 저는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 민족의 대상인데 또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저거는 뭐 나쁜 놈들이고 그냥 우리하고 뭐 영원히 이렇게 맞아요. 적으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통일은 이제 네? 통일 우리 저 이리나 씨는 어때요? 저는 어떤 이 남북 관계가 통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한반도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라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 면이고 다른 면도 솔직히 죄책감 들어요. 저 소련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남북을 갈라지는 것도 소련이 역할이 컸었어요. 솔직히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 모여가지고 이게 계약 쓴 거잖아요. 예,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박사님하고 같은 인식이에요 지금. 그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그 북한처럼 이렇게 따로 사는 나라 북아시티아, 남아시티아가 있는데 예? 공화국들이에요. 예. 러시아에서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나라들도 아마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통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북아시티아에서 살아요. 그 남아시티아 지금 조지아 아시죠? 조지아 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전쟁도 일어났었던 거예요. 거기 조지아가 전쟁 들어와서 북아시티아 일본 감정기 때처럼 이렇게 지배하고 싶었었는데 푸틴이 너무 잘 우리가 지금 이 인식 문제가 갈등을 결국은 만들어요. 우리 남한 사이에 남남 갈등 얘기하잖아요. 이 남남 갈등의 원인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 때문에 그래요.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 나는 게 바로 미국에 바라보는 차이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두 개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친미, 순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그게 이제 인식이거든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발 반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도 반미 안 해요. 순미, 친미도 좀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용미하면 돼요. 용미. 그러니까 사용한다 이거죠. 미국을 우리가 등거리 외교로서 잘 우리 입장에서 아의 입장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부 세력들은 미국을 뭐 반미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반미를 해갖고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니까 친미나 숙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민족을 또 버려야 되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단 상황인데 지금 통일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몇 개 나라가 있죠? 제 생각에는 3개 아닐 거예요. 예, 3개 나라 있어요. 일본, 미국.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는 나라가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숙미를 하거나 친미를 합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이 분단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원인을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인식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지금 우리 동일 반대하는 나라 3개 있잖아요. 그럼 각자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아마 인식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요. 이 뭐라에 대한 나라 통일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요. 틀리죠. 미국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고 나름대로 다르니까 나름대로 각자 보기 있는 시기에서 통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진보는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친중하면 안 돼요.
중국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라고 안 합니다. 중국은요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 지구촌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입니다. 중국이라고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개 나라뿐이 없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일본과 한국뿐이에요. 그 나머지 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진화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가 다 진화. 그 진화가 차이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중국이라 부르지 말고 중국이라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4대입니다. 지구촌의 중심에 중화 사상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중앙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진화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 그럼 왜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는 거 그러면? 아니야, 한자도 진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중국이라고 중국으로 쓰죠. 그 똑같아. 미국도 일본에서는 쌀미자를 써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써요. 왜? 그게 인식. 근데 제가 이제 진화 얘기를 하면은 진화는 우리를 천년만 괴롭혔던 나라예요. 거기를 왜 친중을 하냐 이거죠. 그건 안 되죠.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있다면 어딘지 아세요? 중국 아니? 중국이에요. 미국보다도 중국. 통일을 더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화의 입장은 진화는 북조선 토지를 자기네 토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위에 북방영토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바다. 간도. 간도 땅이라고 아. 합니다. 옛 우리 땅이에요. 고구려 땅이죠. 아. 그런데 지금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남한하고는 경계를 이루지 않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간도 땅하고 경계를 이루니까 틀림없이 우리 한민족이 그 땅 우리 거는 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조건 동일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이 방법으로? 진화에서 동북공정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친중하지 말아라. 용중해라. 용중. 아까 용. 사용할 때 아, 네, 용. 용미, 용중. 아. 그다음에 일본도 무작정 미워하지 말아라. 용일해라. 용일. 우리 이 세 나라를 잘 지렛대로 써갖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부국이 돼야 되고 아주 좋은 나라가 맞아요. 돼줘야죠. 그래서 극단적인 반일이나 뭐 친일 또 반미나 뭐 반미 친중 반중 이런 거 하지 말고 용미 용중 용일해라.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야. 그러면 우리 민족의 지금 숙제는 인식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인식 좀 바꿔야 되는 그렇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인식이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식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러니까 아예 시각에서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족 사관에 의해서 민족주의 인식일 텐데 비아의 시각에서 중국의 시각이나 미국의 시각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역사책에서 나오는 애초부터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역사책을 바꿔야 돼요. 역사책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책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선거혁명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이 정치를 잡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합리적 권력을 통해서 역사를 바른 역사 그러니까 바른 역사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바른 역사는 민족주의적 사관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역사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친일 사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그게 유구하지를 못해요. 유구하다. 유구하다가 뭐예요? 유구하다. 오래됐다. 그래. 오케이. 우리 역사는 우리는 찬란하고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렇게 이제 역사책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진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친일 사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니까 우리 역사는 오래되지 않고 단군 시대는 이미 없었고 그때는 신화였고 그게 그럼 어떤? 신화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없고 한참 이후의 역사, 그 우리 역사를 반토막 낸 거예요. 그게 친일 사관의 역사예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식민사관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니요. 식민사관. 이 말 중요해요. 식민사관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에 병탄돼 갖고 갇혀서 강압에 의해 살았잖아요. 그때에 갇힌 사관을 식민사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식민지. 식민지 시대에 인식하던 역사. 그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시간의 축소고 공간의 축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한민족의 역사를 시간의 축소, 이만한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요만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왜 황국 시대나 그다음에 신시 시대라고 있어요. 그 배달 시대라고 하는데 신시 배달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 없어. 단군 역사 없어. 이거 다 신화야. 그럼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기 북부여부터 시작을 해갖고 역사를 내갖고 우리 역사를 반토막을 낸,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의 축소, 또 공간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저 북방의 만주, 간도, 연해주 맞죠? 연해주 맞아요. 그게 다 우리 역사인데 식민지 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거기는 너네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고 너네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 밑에서 살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제 얘기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시청자들 대한민국 지도 그려보십시오. 틀림없이 뭐 호랑이, 토끼식으로 그렸겠죠. 네. 압록강과 두만강 기준으로. 이게 잠재적 영토가 아닙니다.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 원래 연해주 막 이렇게 그렇죠. 연해주, 않았었어요? 만주까지를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 지도는 우리는 잃어버린,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의 축소다. 그거 바로 공간의 축소. 공간, 그러니까 저도 공간의 축소다. 식민사관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 시간과 공간의 축소인데 우리 모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고 중요하잖아요. 교과서에 왜 그렇게 썼느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병도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이제 좀 쉬운 표현, 이병도라고 하는 친일 식민사관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쓰시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본인 시각이잖아.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족에서 하는 역사 공부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전형적인 친일 학자인데, 그렇군요. 식민사관 학자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진일 사관 쪽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드니까 서울대 역사학과에서 가르치는 뭘 가르쳤어요? 그 친일 친일사관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친일 사관. 그러니까 그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식민지 사관으로 인식할 그쵸. 거 아니에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뭘 했죠? 뭐다 반사 그 사람. 아니 교수하겠죠. 교수? 역사학과. 역사학과 교수하겠죠. 역사학과 교수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 뭐 하겠어요? 각 대학에서 역사과 다 가르치겠죠? 그렇죠. 그 각 대학에서 배운 역사과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식민지를 인식하겠죠. 그 역사과 학생들이 나가서 또 뭐 하죠? 똑같이 그 다른 역사 나라 배우는 거죠. 선생하잖아. 고등학교 역사,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선생. 그러면은 이병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인식을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각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 교수 밑에서 또 배운 학생들이 식민사관 인식을 갖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역사 선생이 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역사 교과서를 뭘로 배웠어요? 그 식민인식. 식민사관으로 배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인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편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맞아요. 무서운 거. 그러면 바뀔 방법이 혹시 있는 그러니까 건지 이 바뀔 우리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책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바른 역사를 계속 알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나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솔직히 저도 이거에 대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 생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왜냐면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대한민국의 영토이라든지 역사이라든지 식민사관에서 배웠던 거예요. 아마 러시아까지 간 것 같아요. 그 역사가. 너무 진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좋은 내용을 오늘 배워봤는데 그리고 교수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역사 심볼리즘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심볼리즘은 이런 이제 바로 이제 인식의 차이, 서로 간의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심볼이 안 돼. 요즘에 이제 전번 시간 제가 얘기했죠. 이게 뭐라 그랬죠? 으뜸, 최고.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이거를 미리 짜지 않아도 다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사의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서로 달리하는 인식을 교육이나 이념 교육을 통해 갖고 같은 인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심볼리즘인데 이런 심볼리즘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심볼리즘을 해야 되는 원인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오늘 이제 뭐 이론 하면은 이제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론 하나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괴벨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청 어려워. 괴벨스는 게벨스 어디 괴벨스 많이 들어봤죠? 괴벨스는 나치 독일의 맞아요. 홍보 광고를 담당하던 장관이었어요. 아주 뭐 그 나치 독일을 얘기할 때 괴벨스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 괴벨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괴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이제 나치 독일이 전 세계에 쳐들어갑니다. 많이 쳐들어가 보면은 항상 그 굴복당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세 개의 종족, 그걸로 부류로 나눠지더라. 첫 번째 부류는 저항하는 부류가 있다. 저항. 저항이 뭔지 몰라요?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가 우리를 침략을 했는데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항했죠. 오케이, 저항하겠어요?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이완용 같이 그냥 한 몸뚱아리가 돼갖고 같이 가는 세력이 있더라. 도와주는. 콜라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세력이 있고, 세 번째 세력은 기회주의. 그냥 눈치를 보는 거죠. 어디에 붙어야지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괴벨스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가 인식이 잘 안 되고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뿐이 아니라 지금 뭐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누구하고 싸우죠? 민족주의자하고 친일주의자하고. 그러니까 A로 역사를 보는 사람하고 B로 역사를 보는 사람 간에 매일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36년을 우리가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죠? 안중근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김구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테러리스트 아닌데. 그게 틀리다 옳다가 아니고 그렇게 달리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테러 아니냐? 그건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그럼 안중근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시각이에요? 콜라보 세력이죠. 저쪽에 친일적 사고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그렇게 바라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괴벨스 이론인데 이 괴벨스 이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 요소가 있고 그 바로 이제 그 예외도 이제 이 사대주의 사관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걸 뭐냐면은 매일 뭐 광화문 광장에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요? 너네는 종북 빨갱이다. 맞아요. 또 너네는 뭐 친미 수구 꼴통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 4대 사관과 민족.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예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은 민족 시각.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선주의로 보면 되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우리가 데모를 할 때 뭘 태극기만 드는 게 아니라 성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 일본 국기도 들고 미국 유대인 그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왜 들어요 그거? 왜 들죠? 그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우선하는 거 우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대주의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의존해 갖고 가려고 하는 사관이죠. 그럼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식을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동맹이고 미국은 강한 나라고 뭐 유대인은 기독교 나라고 뭐 일본은 우리를 근대화시켜줬고 이러니까 일장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종북 빨갱이들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인식 때문에. 그러면 그 인식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지 그래 우리 역사를 또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 나라도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얘기의 결론은 그거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교과서 문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민족 사관에 의한 이제 이 역사 교육이 좀 많이 돼줘야 된다. 이래야지만이 어떤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 인식을 하는 게 다수가 되고 다수가 될 때 심볼리즘이 만들어지고 심볼리즘이 만들어질 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그 사대주의가 없어지면 성족이 들 일이 없죠. 이스라엘이 들 일이 없죠. 그러면은 그거 들지 않으니까 욕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역사 공부하기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사책은 아마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사책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 박사님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 많이 있으면 우리 역사를 아마 더 올바르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역사 심볼리즘에 대한 알아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역사 인식이 뭔지 몰랐었어요. 이 시간까지는 심볼리즘도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이거는 이뜸을 하고 그냥 이뜸 있는 줄 알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박사님 덕분에 많은 내용은 오늘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제 역사 플랫폼이즘. 플랫포미즘. 예. 플랫포미즘. 역사 플랫포미즘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영사 영토 TV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